안녕하세요.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일 대비 1.0% 하락한 6,822포인트로 마감했으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6% 내린 23,5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통 산업지표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 소폭 하락한 47,5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관찰되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2.2% 하락하며 107,678달러 선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해지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되며 금은 온스당 4,032달러로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경제 데이터와 기업 실적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주요 뉴스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최근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기술 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장치 GPU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광범위한 개발자 생태계인 쿠다 CUDA 플랫폼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연구소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의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투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기록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비즈니스 생산성 도구에 인공지능 기반 코파일럿을 통합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 시장을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속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또한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모델 제미니 개발 부문에서의 강력한 모멘텀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알파벳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 도입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파벳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전체 기술주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빅테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글로벌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와 제롬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하며 팬데믹 이후 지속되어 온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 통화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알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2월부터는 양적 긴축 QT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자산 매각 압력을 해소하고 시스템 내 유동성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적 긴축 종료는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를 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서비스 물가와 에너지 가격의 잠재적 상승 압력을 언급하며 12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일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전망을 일부 상쇄시켰으며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여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강력한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21일 동안 전 세계 주요 증시의 약 60%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며 불과 몇 주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의 랠리는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는 물론 캐나다 토론토 증시, 일본의 니케이, EO 지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백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 등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모두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발표와 더불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 움직임도 이러한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범위한 랠리가 지속된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이른바 위험선호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분간 증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전략적 산업투자 유치와 글로벌 동맹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이 성사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투자가 유치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넘어 전략적 자원 및 기술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지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항공엔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내 히토류 분리정제단지 설립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첨단 전자제품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합니다. SKENS와 한국전력공사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및 우라늄의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현대화 및 조선소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약과 투자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수익 창출을 넘어 미국의 핵심 기술 및 자원 공급망의 안정화를 꾀하고 한미 동맹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은 양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안을 통한 경제 협력이 양국 관계를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